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9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폭풍 빨리 잠재워야 한다. 창원대학교 전 총장 이수호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팬데믹의 위험이 만연된 세계에 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전 세계가 협력하여 과학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만 할 것이다. 올해는 소띠의 해다. 금년 안에 코로나19로 녹초가 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꼭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소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매우 유익한 동물이다. 인류에게 최초로 백신의 문을 열어준 것도 소가 관련되어 있다. 18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는 젖소에서 착유하는 사람들이 천연두에 감염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는 곧 젖소의 우두를 이용하여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였다. 백신이라는 말도 라틴어 우두에서 비롯되었다. 코로나19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며 지구촌을 마구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꼭 1년 전이다. 지난 1년간 우리가 겪어내야 했던 고충은 글로 다 나타낼 수 없을 정도다. 좀처럼 위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폭풍, 이에 대항하여 지구촌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고 있다. 전략적으로는 대유행을 잠재우기 위해 백신의 개발과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치료제의 개발, 양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확산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들은 어쩔 수 없는 교육 지책이며 고육 지책이며 코로나19 퇴치의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는 백신이 답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백신의 개발은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난제다. 이것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백신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개발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되어 지난 연말부터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것은 일대 과학의 쾌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백신은 인체 내에 미리 항체를 만들어서 침입하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백신은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이다. 이를테면 생바이러스, 감쇠바이러스, 불활성화 바이러스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번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은 mRNA 백신이다. mRNA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지령하는 설계도이다. 인공합성 mRNA를 인체에 주입하면 인체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 유사 단백질이 합성되어 항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에 반응하여 바이러스 항체가 만들어진다. 지금 접종에 들어간 백신은 그 안정성에 얼마의 의구심이 들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화이자 백신이 95%, 모더나 경우가 94% 정도다. 보통 독감의 백신 효과가 60% 전후의 수준인데 비하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백신이 앞으로 적어도 10종은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백신 접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단 면역을 만드는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90%에 도달하면 집단 구성원의 항체 보유율이 70%를 넘어서게 된다. 이때부터 바이러스는 수그러들고 소멸될 수 있다.
때문에 각국은 집단 면역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백신의 확보와 접종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백악관 산하에 코로나 백신 초고속 작전팀을 설치하여 속전속결로 대응했다. 이를테면 백신의 개발과 생산, 접종 등의 모든 절차에서 행정 및 재정의 자원을 쏟아부었다. 행정 및 재원의 지원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로 과학 대국다운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인간과 바이러스의 관계가 학문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바이러스의 발견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한 시기 1610년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그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초보 단계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코로나19가 지구촌을 셧다운시켜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야기하고 정신문화를 황폐화시킨 것이나 홍역과 천연두 바이러스가 대로마 제국과 멕시코의 아즈텍을 멸망시킨 일 등을 볼 때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인가?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바이러스는 전자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을 정도의 미세의 괴물 같은 존재다. 자신은 유전자 아니면 유전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숙주세포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세포를 가진 모든 생물을 습격한다. 또한 바이러스는 생물 중에서 돌연변이율이 가장 높다. 상대적으로 적은 유전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는 재주가 비상하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적으로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는 힘이 매우 강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외가닥의 RNA 바이러스에 속한다. 이것은 변이를 일으키기 쉽다. 언제든지 새로운 변종, 잡종, 바이러스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인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따라서 대면하여 말하거나 같이 음식을 먹어도 아주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셋째, 동물 바이러스에 속한다. 인간이 야생동물이나 가축과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 넷째,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확산이 좌충우돌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연 생태계의 파괴다. 바이러스의 자연 서식지를 교란하면 그 여파로 확산의 가능성이 커진다. 요컨대 지구촌은 바이러스 폭풍이 올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팬데믹의 위험이 만연된 세계에 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전 세계가 협력하여 과학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만 할 것이다.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이케다 다이사코.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자신이 혼자서 일어선다. 자신이 혼자서 싸워 나간다. 그 사자의 삶의 자세를 간디는 민중에게 가르쳤다. 결국 혼자서 서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외에 승리란 없다. 감사합니다.